네, 안녕하십니까. 정봉철입니다. 트럼프가 이제 곧 계엄령을 선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전 세계적으로 이 좌파들과의 전쟁이 진짜 산불처럼 일어나네요. 윤 대통령께서는 안타깝게도 좌파들과의 싸움에서 석패를 했지만 물론 1차전은 석패한 거죠. 어쨌든 2차, 3차전은 또 남아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도 있고 우리 구독자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어차피 인생이라는 것은 끝없는 페넌트레이스 아니겠어요? 우리 제가 이제 첫 직장에서 계셨던 그 사장님께서 항상 사내 훈시 때 했던 얘기가 인생은 끝없는 페넌트레이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특히 저를 좀 이뻐하셨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하셨습니다. 한 번 진 건데 두 번째 이기면 되는 겁니다. 그게 또 우파적인 마인드죠. 그래서 사실 지금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윤 대통령의 뜻을 이어받아서 지금 미국 내에서 좌파들 토벌을 하고 있어요. 토벌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안타까운 부분은 대한민국 언론들이 엄청나게 지금 트럼프에게 대해서 이제 완전히 부정적인 보도를 하고 있죠. 사실 지난 대선 때도 트럼프하고 이제 해리스가 각축전을 벌이고 있을 때도 계속 해리스가 다 이긴 것처럼 했던 것이 JTBC나 MBC 이런 좌파 언론들이었는데 여지없이 트럼프에 대해서도 악담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특히 CBS의 김현정이라고 그냥 그 사람 노컷신문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 사람 완전히 좌빨이에요 그거. 지난번에 박순영 작가 불러다가 얘기했던 때도 그 CBS 정말 마음에 안 들었는데 사람 취급도 안 하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때. 마찬가지로 지금 김현정 같은 경우도 지금 누구 또 불러가지고 또 외모부터가 딱 봤을 때 좌파처럼 생긴 할아버지 하면 불러가지고 머리 백발 돼가지고 이 머리 백발 아시자 계량한보 다 좌파들 아니야. 불러가지고 또 트럼프 엄청 욕하는 그런 내용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좀 오히려 좀 저희가 무슨 사실 구독자가 무슨 100만, 200만도 아니고 이럴 땐 그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슈티카월드라든지 이런 3%라든지 그런 거였으면 제가 이렇게 속 시원하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저는 이게 좋아요. 우리 38,000명 정도 되시는 원래는 39,000까지 갔었는데 그 사이에 1,000명 윤 대통령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서 1,000명이 확 빠졌지만 사실 어차피 이것도 많습니다 저한테. 속 시원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 100만 이러면 큰일 나지.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 자유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트럼프가 얼마나 저는 솔직히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왜? 제가 지금 사실 썸네일에다가 외롭게 지금 싸우고 있는 자유투사, 고군분투하게 싸우고 있는 자유투사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러냐? 그리고 왜 자유민주주의의 보루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말 그대로예요. 우리가 이제 사실 이렇게 누리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는요, 사실 미국이 시작한 거야. 어디 갑자기 물론 영국이라 그러지만 영국은 옳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야. 영국은 그냥 어떻게 보면 절충적인 자유민주주의죠. 입헌군주제라는 거. 이 군주제라는 거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이미 그거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올바른.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미국입니다.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킹이라는 것을 없애고 president, preside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관할하다. 그래서 president라고 것을 만든 것도 미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이란 것을 없앤다는 개념 자체를 그 당시만 해도 그건 획기적인 생각이었단 말이야. 그걸 없앤 나라가 이제 미국이고 또 제대로 된 공화정을 만든 거죠. 프랑스는 만들다 말다 해가지고 결국은 로베스피에르니 이런 애들이 공포정치하고 다시 또
나폴레옹 나오고 뭐 황제했다가 그러니까 저는 프랑스가 제가 이제 본부장이 시대를 말한다 해서도 얘기했지만 프랑스가 좀 한심해요. 보면은 한국은 그래도 그렇게 뭐 프랑스 시민혁명했다가 갑자기 또 무슨 뭐 공화정 했다가 근데 공화정 한다는 놈들은 뭐 공포정치로 20년 동안 사람을 수백 명 수천 명씩 죽이고 다시 그게 싫어가지고 다시 나폴레옹이 나타나서 황제를 한다는 게 그게 이 나라야 뭐야? 저는 프랑스는 솔직히 유럽 국가 중에서 가장 우리가 안 닮았으면 하는 나라입니다. 사실 영국도 별로 안 부럽고 독일도 안 부러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참 많이 선진국이 된 거지.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부러운 나라가 미국이에요. 왜? 정치적인 입장에서.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수호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이 자유민주주의를 제대로 하는 나라가 미국인데 이 자유민주주의가 지금 허물어지게 된 상황이 뭐였냐면 바로 이 민주당이 오랫동안 집권을 하면서 뭐 불법 이민자라든지 또는 중국에 대한 어떻게 보면 유화적인 제스처 이렇게 하면서 미국이 갖고 있었던 정말 어떤 퓨리타니즘, 청교도 정신에 입각한 정말 엄격한 자유주의, 이 자유주의에 대해서 자꾸 이제 침해를 하는 거죠, 민주당이. 그러니까 국가가 자꾸 나서가지고 뭐 퍼주기 하고 또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그러니까 이상하게 한국이나 미국이나 민주당이 하고 있는 행동이 오히려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고 국민들한테 자꾸 세금을 때려가지고 그 세금을 통해서 재산권을 침해하는데도 마치 이상하게 이상한 사람들은 뭐 20대 여자라든지 뭐 40, 50들은 본인들의 자유를 침해당하는지를 모르는 거야. 본인들이 지금 40, 50들 같은 거는 월급에서 또박또박 지금 월급 세금 빼나가고 있고 그런데도 모르고 있는 거야. 응? 그거 가지고 막 25만 원씩 나눠준다 그러고 미국 같은 경우는 불법 이민자들 받아가지고 걔네들한테 그냥 세금 받아가지고 걔네들한테 막 돈 퍼주는데도 그거에 대해서도 본인의 개인적 기본권이 침해당한 것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개인적 침해, 기본권에 대한 침해, 자유에 대한 침해에 대해서 가장 민감한 당이 지금 공화당입니다. 사실 저는 이 민주당, 공화당 물론 다 좋은데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대해서 솔직히 약간 어드마이어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민주당보다는 공화당 쪽이 개인의 자유를 좀 더 확실하게 지키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솔직히 공화당이요, 제가 이렇게 말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에이브리엄 링컨이죠. 에이브리엄 링컨, 노예제를 폐지한 당이 어딜 것 같으세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노예제 폐지니까 왠지 민주주의니까 당연히 민주당이겠지 이렇게 생각하죠. 노예제 폐지를 반대한 게 민주당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노예제 폐지를 그걸 이끌고 나와서 전쟁까지 한 당이 어디다? 공화당이야.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자꾸 뭐 이렇게 좀 폐지하고 해방하고 이런 건 다 민주당인 줄 알아. 자유를 억압하는 게 민주당인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노예제 폐지 이런 것들을 반대한 게 민주당이에요. 마치 지금 북한이 뭐 인민을 해방하고 뭐 그러면서 저렇게 막 수령님이 하나가 모셔가지고 저렇게 막 온 국민들을 다 그냥 볼모로 삼아가지고 지금 가난이라는 혜택을 선사하는 것처럼 민주당이라는 당이, 미국 민주당이 결국은 노예제를 찬성하고 공화당은 반대했다는 거야.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 민주당의 가장 큰 족쇄야, 사실은.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민주당도 북한 인민들이 공포가 막 고생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입을 막고 아무 말도 안 하잖아. 응? 그러니까 지금 탈북민들이 내려와가지고 왜 우리 고생하고 이런 거 민주당 얘기 안 하냐? 계속 규탄해도 한 말도 안 해. 오늘 그래서 대북방송, 자기들이 무슨 뭐 중단한 걸 자랑인 줄 알아요. 그 대북방송을 해야 북한에 있는 동포들이 그 얘기를 듣고 우리가 속고 있구나 이렇게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 풍선 날리는 게 그렇게 중요하대요. 그게 그렇게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핵무기보다 효과적인 게 그 대북 전단하고 대북 방송이라는 건데 그게 멀리까지 들린대네. 10km 멀리까지 개성까지 들린대요. 그게 밤에 들리면 성능이 좋아가지고 또박또박 들린다는 거야. 그럼 북한이 그것 때문에 환장을 한다는 거야. 이렇게 좋은 그 효과가 없다는 건데 그걸 딱 중단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주당은 미국 민주당이나 한국 민주당이나 이 국민들이 바보야. 그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국민들이.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그리고 흑인들도 이상하죠. 공화당을 더 지지해야죠. 에이브리엄 링컨이 자기들을 해방시킨 당인데 오히려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이상한 거야.
민주당이 되면은 집 가보려고 막 이래가지고 또 빈부의 격차가 켜져가지고 서민들이 더 안 좋은데도 민주당 찍고 있어. 오히려 우파 정당을 찍으면은 이 빈부의 격차가 더 주는데 그걸 모르고 뭐에 그렇게 휘둘려가지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어디서 이상한 소리를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서민들을 위하는 게 민주당인 줄 알아요. 흑인이 민주당 찍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 흑인은 공화당을 찍어야 되는 거야.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참 이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약간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언론이 계속 지금 나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트럼프가 미국 내에 있는 개신교들 그리고 자유주의자들은 트럼프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금 지지를 하고 있는 건데 그건 싹 빼고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LA 폭동이라든지 뉴욕에 일어나는 이런 것들 시위들이 엄청난 폭력 시위고 그리고 그들이 실제로 누구냐면 미국인도 아니에요. 어느 나라에서 몰래 온 막 불법 이민자들인데 마치 그 사람들이 뭐 미국 내에 있는 뭐 버젓하게 인정받는 그런 시민인 것처럼 막 지금 보도를 하면서 트럼프는 지금 어떻게 보면 폭도를 진압을 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 시민이 아닌 사람, 그 미국 시민일지라도 미국에 대한 충성심이 없는 사람을 진압을 하는 건데 마치 트럼프가 선량한 시민을 상대로 촛불을 겨눈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좀 트럼프가 대단한 게 정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윤 대통령께서 진짜 계엄을 통해서 하는 이런 부분들이 실패했지만 사실 좌파들하고 싸움을 해서 했다는 자체는 인정을 하는 거죠. 저도 좌파들과의 어떤 그 경론을 통해서 투쟁을 했는데 여러 가지 수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흡했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저는 솔직히 트럼프가 참 대단한 게 우리 T형을 전 솔직히 청년의힘에서 뭐 앞에도 제가 설명했었지만 청년의힘은 자유주의 국가를 지지하고 특히 미국을 지지한다. 이걸 썼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만큼 했던 만큼 뭐 조금 원망은 했지만 이재명이 이제 저기 풀려나면서 하지만 지금까지도 계속 지지하는 건 누구냐면 사실 트럼프예요. 왜? 트럼프는 전 세계에서 가장 튼튼한 그리고 가장 마지막 남은 민주주의의 보루인 미국을 지금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이 언론이 없어. 자유민주주의를 처음으로 만든 나라도 미국이고 그리고 노예제 해방을 한 에이브리함 링컨이 공화당 출신이라는 것도 잘 모르고 그리고 부시 대통령 때도 공화당이었죠. 그때도 지금 LA 폭동이 일어났을 때가 부시 대통령일 때예요. 이 공통적인 선상이 결국은 공화당 정부 때 일어났던 공화당 정부는 항상 자유주의를 주창하거든. 시민의 자유,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말아라. 그거에 대해서 항상 주창하는데 그럴 때마다 이상하게 시민의 자유를 지켜주려고 그러는데 시민들이 폭도를 일으킨다?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걸 누가 사주할까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 우리가 뭐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 전라도가 더 발전을 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집권하면 집권할수록 전라도가 후퇴하는 이유하고 똑같은 거지. 그래서 결국은 지금 트럼프가 LA에서 지금 뭐 이렇게 폭동이 일어난 걸 진압하겠다고 해서 반란법, 인설렉션이라고 그러나요? 인설렉션법이라, 인설렉션, 아마, 액트라고 그러죠. 인설렉션 액트. 네, 그래서 반란법이라고 해서 1804년인가요? 그 제정이 됐다고 해요. 1804년인가 제정이 됐다고 하는데 아주 옛날 거지. 그러니까 뭐, 미국이라는 나라는 자체는 내전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라잖아요. 뭐 중간에 남북전쟁도 그렇고 또 실제로는 그 내전이라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영국의 영토였기 때문에 영국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킨 나라가 이제 미국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반란에 대해서는 일각에 있는 나라가 미국이야. 그러니까 반란에 대한 법도 엄청나게 가혹해요. 왜? 미국의 수정헌법의 가장 우선순위는요, 이 연방을 지키는 거야. 네. 이 연방을 지키는 겁니다. 어디 있어? 우리 미국 정치사 어디 있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네. 부조화의 정치, 미국 정치. 네. 이게 제가 학교 다닐 때 봤던 건데 이거 보면은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의 가장 미국 정치의 가장 핵심적인 연방의 유지입니다. 예, 그 연방을 유지.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다 미국의 가치를 지키고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언론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냥 개인한테 총불을 겨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자유우파들이 뭐 소위 얘기해서 50화국 때 일어난 여러 가지 시위에 대해서 강경하게 진압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일견 그것도 납득하잖아요. 왜? 판치제 인사들이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북한에 내려온 간첩들도 있었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싹 빼고 그냥 그들이 반체제 행동을 했던 건 싹 빼고 그냥 학생들이 끌려가고 뭐 체류탄 쏘고 이런 것만 얘기하는 거 똑같이 지금 트럼프가 그런 상황에 지금 당면돼 있는 거야. 그 반란법이라는 것이 그만큼 미국 내에서는요, 유서가 깊은 법입니다. 원래 미국이라는 나라는 반란에 의해서 만들어진 국가고 또 있는 건국 이후에도 계속적인 반란이 일어났어요. 근데 우리가 사실 워낙 우리는 후진국이었고 미국은 선진국이었다 보니까 미국은 그런 게 없었겠지 했죠. 미국은 거기에 그럼 득도한 나라예요. 반란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상당히 오랫동안의 전통을 가지고 있고. 그거를 제가 이제 그 참작을 해서 컨시더링 해가지고 결론을 내보면은 트럼프는 계엄령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물론 극단적으로 내린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트럼프는 여기서 만약에 폭동이 더 심해지면은 인설렉션 액트에 의해서 마샬로라고 그러죠. 우리가 계엄령을 마샬로. 그러니까 정말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을 거예요. 또 그거에 대해서 아마 서슴지 않을 거야. 저는 사실 트럼프가 참 보면은 고맙고 멋있는 게 첫째는 고마운 건 뭐냐면 한국에서 이루어지려고 했던 거는 우리가 실패했지만 트럼프는 확실히 보면 한 수 위라는 거야. 성공하잖아요, 지금. 잘 가고 있잖아. 일론 머스크 어저께 자기 죄송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무릎 꿇리는 거야. 어쨌든 이기는 거예요. 예. 한 번 이게 하고 나서 뭐 깜빵 들어가네 마네 그랬는데 결국 두 번째 당선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트럼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파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뭡니까? 일단 결론을 내라. 이겨라. 제가 그래서 윤 대통령 원망스러웠던 건 그거예요. 이겨라. 우파라면 이겨라. 우파라면 이승만처럼 6.25를 이겨라.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켜라. 우파라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성공시켜라. 대한민국을 가난에서 구해내라. 했잖아. 박정희, 이승만 다 했잖아. 그럼 해야지. 윤 대통령도 했어야지. 왜 못해, 그걸 제가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원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봐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 민주당 애들한테 진짜 끌려가가지고 감옥소 갈 뻔하고 뭐 5천억 뭐 벌금 맞고 그런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버텨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바이든을 이기고 결국은 해리스까지 나와가지고 해리스까지 작살내고. 거기다가 뭐까지 했어? 상하원을 다 공화당으로 채웠어요. 딱. 세상에 이렇게 영민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우파가 바로 이런 거야. 제가 원하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장돌뱅이 있죠? 바로 트럼프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트럼프 장돌뱅이지. 저 사람이 어떤 대학을 나와서 뭘 했는 걸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장돌뱅이 근성이 저런 트럼프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시장 돌아가는 거 다 빠삭하게 알고, 시민들이 뭔 얘기하는지 금방 알고, 눈치 싹 빠르고, 결과적으로 뭐 한다? 결과를 만들어내고. 이런 우파. 결과 만들어내는 사람을 저는 우파라고 생각해. 얘기 사설 필요 없어. 길고 말 많고. 트럼프 봐요. 제가 지난번에 트럼프 뭐라고 그랬습니까? 트럼프는 유연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오늘 일론 머스크가 어저께 자기 X에다가 죄송하다 잘못한 것 같다니까 뭐라 그래요? 고맙다고. 바로 바꾸잖아, 바로. 이게 우파야, 이게. 이런 유연성이 우파라는 겁니다. 이런 유연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결국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봐요. 저는 이렇게 경직돼 있어가지고는 절대로 우파 리더자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이기는 게 목적인 거지. 뭐 가오시 잡고 무슨 과정 중요하고 아니야. 우파는 이겨야 돼. 왜? 우파의 가치를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좌파들이 너무 많고 우파의 가치가 사실 너무나 훼손되기 쉬운 가치이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도 그렇고 질서 특히 이 트럼프가 중요시 여기는 게 뭐예요? Law and order잖아요. Law and order. 법과 질서.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사실 선진국의 가장 큰 덕목이 뭐냐면 법과 질서야. 법과 질서가 무너지면요, 그냥 후진국이에요. 왜? 법과 질서가 있어야 자본주의도 발전을 해. 우리가 회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전하기 위해서 법과 질서가 먼저 돼야지 자본주의가 발전을 하는 거야. 왜?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자본주의라는 것은 약속을 지켜야 성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법과 질서가 있어야 되고, 이 법과 질서를 지키려고 지금 트럼프가 이런 계엄령도 내리고, 인설렉션 액트도 지금 반포를 하려고 하는 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트럼프가 지금 뭐 외롭게 싸우고 있는데, 그리고 한국 언론이라든지 미국 언론, CNN 이런 데서 계속 나쁜 놈, 저기 폭군, 타일런트 뭐 이러면서 계속 뭐 폭군이라고 그러고 뭐 독재자라고 그러고 있는데, 좀 이런 방송을 통해서 트럼프에 대해서 좀 다시 봤으면 좋겠어요. 좀 다른 측면에서. 특히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분은 전혀 없다, 트럼프는. 트럼프가 하는 것은 뭐냐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그 세력을 지금 제압하려고 하는 부분에서 공권력을 쓰고 있는 건데, 일반 시민들의 자유를 제압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 어떻게 보면 우리 우파들이 지금 지향하는 그런 부분들을 트럼프가 하고 있다는 거.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올렸습니다.